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어제 뉴저지 펠파크 대형 스파 주차 요원이 20대 추정 한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뉴욕시 식당 위생 등급제의 벌금 부과 방식이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마감일이 하루나 이틀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뉴욕 한인청과협회 추석 대잔치가 5년 만에 플러싱 메도우 파크에서 열립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참담한 사실과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 등을 담은 책자는 지역 중고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포돼 위안부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립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이 공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자 그림자로부터 오다입니다. 모두 32쪽으로 이뤄진 책자는 미국 내 최초로 세워진 펠파크 기린비의 설립 취지와 역사, 그동안 타운에서 행해진 위안부와 관련한 각종 행사 자료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작년에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안부 주제 글짓기 수상작들, 위안부 전문 화가인 스티븐 카발로 펠파크 도서관 큐레이터의 미술 작품들, 그리고 뉴저지 주의회 위안부 결의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책자는 한인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모르는 타인종 주민들에게도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게 됩니다. 저희도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거진 99%가 이 위안부 사건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실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나, 그다음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교육을. 전액 지역사회 후원으로 탄생한 책자는 1차로 총 1000부가 제작됐으며 이번 주부터 지역 중고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일선 배포됩니다. 하지만 타운은 책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며 추가 발간을 위한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브로셔가 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거나 학교거나 라이브러리거나 그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필요를 요한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저희가 이것을 딜리버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이슨 킴 펠파크 부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 위스콘신 주립대학 초청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어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대형 스파 주차장에서 60대 한인 주차 요원이 20대로 보이는 한인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경 뉴저지 펠파크에 위치한 대형 스파 주차장. 이 주차장 출구로 역주행을 하며 들어오는 차량에 주차 요원인 김모 씨가 다가가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자 20대로 보이는 한인이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김 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곧바로 인근 카페에 있는 친구들까지 몰려나와 김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폭행으로 인해 많은 피를 흘렸으며 정신을 잃은 채 인구로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김 씨는 현재 코뼈가 내려앉고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일도 나가지 못한 채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슴 밀어서 이렇게 왜 사람을 치고 그러냐고 그때 딱 이걸 때렸나 봐요.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버렸다. 기절이. 기절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차를 타고 나니까 엠벌하시더라고 이게. 깨보니까. 폭행 용의자들은 20대 한인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식당 종업원이 폭행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목격자가 차량 번호와 사건 당시 현장 사진을 경찰에 증거로 제시해 용의자들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Yeah, a lot of blood with the mouth, his mouth. He was attacking the face, because I don't know how is. Really, I don't know how is right now. But. 펠파 경찰은 주변 목격자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소환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식당 위생 등급제 목적은 뉴요커들이 깨끗한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벌금 폭탄으로 업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원성을 샀었는데요. 벌금 부과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 의장과 마리바셋 뉴욕시 보건국장은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위생검사 등급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현행의 벌금 부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업주들의 벌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은 첫 인스펙션에서 A등급에 해당하는 14점 미만의 벌점을 받으면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이 면제되며 스탠다드 인스펙션이 신설돼 식당 업주가 이를 요청하면 실제 인스펙션을 받기 전 검사관이 나와 무료로 시정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액수가 단일화됩니다. 그동안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수백 달러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생구 컨설턴트 비용도 $400에서 $10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비버리토 시 의장은 하지만 관련법 시행으로 연 $10,000,000의 벌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이번 개선안에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행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마감일이 하루나 이틀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당초 목표는 700만 명이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케어에 대한 평가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지난 21일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드레이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2월 오바마 케어 마감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가입 절차를 시작한 사람들은 이번 달 31일 마감 시한을 넘겨도 가입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연방 건보거래소 가입 마감은 원래 지난해 12월 23일이었으나 막판 접속자가 폭주하자 마감을 하루 늦춘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막판 가입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건보거래소 가동 직후에도 웹사이트 오류가 2달 이상이나 계속됐습니다. 목표로 세웠던 700만 명 가입에 차질을 빚게 되자 오바마 행정부는 마감 시한에 임박해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 올 중간 선거에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연방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입 마감 시한을 넘기면 건보거래소 웹사이트가 다시 문을 열게 되는 올 11월까지는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올해 청과협회 추석 대잔치는 플로싱 매도우팍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매도우팍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오는 10월 11일과 12일 이틀간 펼쳐지게 됩니다. 뉴욕 한인청과협회는 지난 21일 플러싱에서 정기 이사회를 갖고 2014년 추석 대잔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올해 추석 대잔치는 10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매도우팍에서 열립니다. 추석 대잔치 행사는 그동안 매년 플러싱 매도우팍에서 열렸지만 지난 2010년 이래 뉴저지 뉴 오버팩 팍이나 맨해튼, 랜덜스 아일랜드 등으로 행사 장소를 옮겼습니다. 올해 추석 대잔치 행사 준비위원장이며 신임 이사장 한기훈 씨는 추석 대잔치 등 협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장년층부터 1.5세 2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최고의 연예인 공연과 다채로운 행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준비하고 동포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사, 타민족과도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퀸즈 윌레츠 포인트의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싱 소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벌이고 갈 곳이 없습니다. 새 뉴욕시장이 재개발 중단을 선언하든지 시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 주민들은 대형 쇼핑몰 윌레 웨스트 메가몰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과 퀸즈 주민연합, 퀸즈 주민회의 등 10여 개 주민단체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 상인 등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위대는 윌레 포인트 재개발 부지의 건립을 추진 중인 쇼핑몰 건립에 반대한다는 배너 등을 들고 코로나 114가부터 루즈벨트 애비뉴를 따라 쇼핑몰 건립 부지인 시티필드 구장 인근까지 항의 행진을 펼쳤습니다. 대형 쇼핑몰 건립은 현재 뉴욕 매츠의 홈 구장인 시티필드 주차장 500만 스퀘어핏 부지에 추진 중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메가 쇼핑몰로 인해 코로나 루즈벨트 애비뉴 선상과 플러싱 다운타운 소상인 삶의 터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공원 부지인 시티필드 주차장을 주정부 허가 없이 쇼핑몰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지난달 뉴욕 주 법원에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매추구장 건립을 허가했던 1961년 주법을 적용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의 발인 지하철, 편리하지만 더러움으로 악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전철은 L, 가장 더러운 전철은 D 전철로 나타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스트립 행어스 캠페인이 지난 21일 발표한 지하철 청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주요 20개 지하철 노선에서 운영 중인 전동차 100대 평균 청결도는 4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52%에 비해 10%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지하철 노선은 브롱스와 브루클린을 순회하는 D 전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노선은 청결도 63%를 기록한 L 전철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7번 전철을 비롯해 4번, 5번, 6번, 그리고 E, G, J, L, M, R 등 11개 전철의 청결도는 2011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번 전철의 청결도는 55%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9개 전철의 청결도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낡고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지하철역에는 쓰레기가 넘치고 쥐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스트립 행어스 캠페인은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 지하철 청소 인력이 점차 줄어들면서 더욱 더러워지고 있다며 시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교도소 수감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간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민법 위반 히스패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연방 형사 유죄 판결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현재 연방 교도소 재소자들 중 46%가 외국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연방 교도소 재소자들을 국적과 인종별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신분 비율이 지난 20년간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연방 교도소의 외국 국적 재소자 비율은 22%였지만 지난 2012년 46%로 늘었습니다. 이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연방 교도소의 최다 인종은 히스패닉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백인은 27%, 흑인은 2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92년 연방 교도소 수감자들 중 불법 재입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는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현재 히스패닉 재소자의 92%가 불법 재입국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히스패닉 재소자의 약 76%는 외국 국적을 가진 이민자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